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5월의 첫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어수선한 4월을 뒤로하고 5월은 평범하고 순탄하길 바라는데 상황인지라 긴장됩니다. 뭐가 그렇게 긴장이 되실까요? 뭐 정치 때문 아닐까요? 우리 촌철님들은 늘 정치 걱정 많으시니까요. 뉴스 보면 다 한숨이죠 뭐. 왜 국민들이 노심초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민들은 그냥 생계에 집중을 하고 걸어라고 있는 게 사실 정치의 기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꼴까당님, 태국 치앙라이에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잠깐만요. 치앙 뭐요?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아니라 또 치앙라이라는 곳도 있나요? 네, 여기는 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외국에 휴가차 가신 건지 뭐 업무차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호랑이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쉽니다. 솔직하게 일도 없고요. 깝깝합니다. 그래도 쉬시잖아요. 지금 저희는 생방하고 있고. 아하. 아이비님, 비가 요란하게 온다는 근로자의 날, 전 오늘도 출근해야 해요. 근무하는 촌철님들 파이팅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 화이팅 하세요. 네. 네, 레드헤어님도 저도 출근합니다. 메이데이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아침부터 토스트 만들어서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화이팅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의 첫날이니까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택은 물론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전 씨에게 건넸다는 선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물론 고가의 명품 가방, 인삼 등이 전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서 목걸이는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문자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를 좀 찾아냈을까요? 어제 압수수색 이제 관련해서 보도를 쭉 봤는데 그래서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샤넬백이라며 샤넬백. 한국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샤넬백, 뭐 인삼 찾았다라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자,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도 받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받았다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집에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로 치웠을까요? 뭐 검찰도 이걸 염두에 두고 수행비서 쪽도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정리이자 의문입니다. 검찰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려고? 제가 볼 땐 그래봤자 욕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결과가 말하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2차로 상식적인 정리를 한번 더 해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성배 씨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이 전달된 과정에 대한 입증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문자도 확보했다. 어떤 문자입니까?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에게 보낸 문자 내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가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윤영호 씨가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문자 뭐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이 과정의 입장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씨로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의 압수수색이 이것과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어제의 압수수색 대상에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도 포함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와 메모장을 압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물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자 휴대전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 휴대전화에 뭔가가 정말로 결정적인 뭔가가 담겨 있을까를 한번 따져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바꿨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자, 이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이 전달된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압수한 그 휴대전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딱 이거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인지 아니면 다른 통일교 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아 목걸이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오갔다라고 하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자가 오가고 나서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소통의 흔적이 어제 압수한 김건희 씨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가능성. 왜냐하면 작년 12월이면 비교적 최근이니까. 이 가능성은 남겨둬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기억에 선연하시겠지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12.3 이후에 휴대전화를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내지 내란 가담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때 휴대전화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어제 압수한 휴대전화는 언제 개통한 휴대전화였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어제의 압수수색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만 그나마 하나 기댈 수 있는 건 뭐냐? 법사폰이다라는 겁니다. 법사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썼다라는 그 법사폰. 이게 언제 그 검찰이 확보를 했냐면 작년 12월에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법사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오히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압수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는 또 아이폰으로 지금 한 보도에는 나오는데 이러면 또 그 비밀번호가 몇 자리 안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뒤이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태배 골통님, 박절하지 못해 전화 받은 폰 바꿨는데 이제 압수하면 뭐 한대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요. 아름님, 너무 늦은 느낌입니다. 그린님도 무늬만 압수수색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슈팅스타님, 명품백은 당근, 인삼은 소화됐을까? 후. 엽기토끼님, 검찰님, 여사님은 비아폰 쓰십니다. 이 말도 좀 맞죠? 비어폰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에서 비어폰 네. 지급했다는 것은 보도가 그러면 됐죠. 그것도 진짜 압수수색 대상이어야 되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비어폰 한 대만 썼겠습니까? 여러 대를 썼겠죠. 뭐 개인 휴대전화도 쓰고. 네. 네, 어쨌든 후속 수사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선 집중하겠고요. 관련 인터뷰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자, 갑자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가 당연히 궁금해 드는 건데 이 주장을 듣는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그게 누구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4월 11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 가졌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인터뷰 말미에 묻지도 않았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걱정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조기 대선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마치 헌재처럼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대행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건 좀 제가 이거 선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의 걱정이 되더군요.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은 이렇게 말한 뒤에 두 번째 걱정거리로 국정원을 언급을 합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조태용 원장께서 그 제 진술의 무력화를 위해서 국가 최고 보안인수인 국정원에 CCTV를 전격 공개하거든요. 그냥 언론이나 정보위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특정 정당에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정당에서는 그 영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죠. 또 더구나 전에 듣기로는 지금 조 원장이 내란죄, 또 국회 조사특위로부터 위증 혐의, 또 방금 말씀드린 CCTV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에 60일 후 선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김 여사께서 명태균에게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장관 주겠다 했던 그분도 지금 그 국정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같은 결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아니면 다른 결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판단은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트라 왕 당근님이 소름이라고 보내주셨고 신원섭파님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명한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전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해서 캠프를 꾸렸다. 전 국정원 직원이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JB? 전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꾸린 주체가 누굽니까? 한덕수 대행이고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꾸렸다라고 하는 게 핵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덕수 대행은 어떤 인연으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연결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도 지금 비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규명될 게 대단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때가 되면 누구인지 밝히겠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런 점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이를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합류한다면 실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을 받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도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우리말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사이비 내지 뭐 변절자 이쯤이 되는 어떤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떨까요? 정말로 공작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공작을 이야기하는 공작성 언론 플레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일단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관련 기사 하나에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덕수 대행이 어제 오전에 이낙연 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자라면서 날짜를 제시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이게 무슨 뭐 전원인가 싶어서 확인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전화 온 것이 맞다고 확인을 해 줬고
식사를 한번 하자면서 며칠이 어떠냐고 해서 내가 그날은 지방에 있다고 답을 했고 이후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TV조선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서로 잘 해보시라 알겠다라고 덕담을 나누고 짧게 통화를 종료했다라는 말도 이낙연 전 총리가 했거든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낙연 전 총리의 의사와 무관한 공작성 언론 플레이일까요?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를 땡기기 위한 일종의 작업일까요? 갈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한덕수 대행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불거졌어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7월 초까지 미국과 포괄적인 관세 협상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회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들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 이를 마무리하고 이후 돌아가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말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우려, 즉 한덕수 대행이 한미 통상협의를 자신의 대선용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분석, 우려 섞인 전망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대체 2+2 실무 협의에서 무엇을 꺼냈고 어디까지 합의한 것이냐. 이건 반드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국회가 나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따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이건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미국 재무부의 발언 배경을 요청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재무부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답변이 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겠죠. 그러면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발언 배경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만약에 최성목 경제부총리의 주장대로 베센트 장관이 허위에 지금 그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활용을 한 겁니다. 이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발언 배경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정부 공식 채널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이거 엄중하게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좀 어제 발끈하면서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본인이 말한 거니까요. 근데 가서 협상한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국 재무부의 발언이 그 국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그 뒤에 어떤 액션을 취했고 그래서 미국의 답이 뭔지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짧게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 고등법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통로 이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에는 뭐 불허한다고 얘기가 됐다고요. 그런데 수석 부장급 회의를 열어서 다음부터는 이거를 불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큰 소동이 벌어질까 봐 지하 통로 이용을 허용을 했는데 소동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져서 이제는 불허한다. 뭐 이런 그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지검이. 그것도 공소장을 어디에 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하 통로 이용하게 해주고 누구는 지하 통로 이용하게 못하게 해주고 이러는 게 좀 난감해가지고 그냥 이참에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까? 뭐가 진실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또 최종 결론도 진짜 그게 맞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지그재그님이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 물음표를 지우는 것도 한덕수 대행과 지금 계신 정부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